4월 13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의 깐부시죠. 오늘도 이정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깐부 이정민입니다. 네, 오늘은 이정민 대표님과 오랜만에 함께하는데요. 오늘도 네. 밝고 힘차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요. 댓글에 종목명과 매수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오늘 국내 시장의 주요 포인트들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나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오늘 시장 반경 나왔지만 우리가 시장 반등 나왔다고 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내용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푸틴의 발언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화협상이 현재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우크라이나가 자꾸 쉽게 얘기해서 전쟁을 끝낼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반격을 가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천명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군사적인 합의보다는 군사적인 대응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11월 중간선거,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있는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국외로 시선을 돌리면서 미 국민들의 어떤 표심을 얻기 위한 좀 술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천억 규모의 어떤 무기들을 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라는 또 소식도 들려와서 이 전쟁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질질질질 끌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준이 2연속 빅스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8.5%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8.5%포인트 결과로 발표가 됐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기사에서 많이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가 40년 만에 최고치의 물가지수예요. 40년 만입니다. 사실 이 40년 만이라는 수치에다가 별표 5개를 달아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뉴스는 그렇게 되질 못했어요. 마치 미국의 어떤 예측치, 컨센서스에 부합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을 했는데 엄연히 얘기하면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지수가 3월 달에 나왔다라는 거, 4월 달은 또다시 돌파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되는 한 이 물가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2연속으로 0.5%포인트죠. 빅스텝. 원래는 0.25씩 6번 나눌 거를 0.5로 한 번에 4번에 5번에 그냥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러한 발언들은 항상 조금씩 발언들을 내세운 다음에 결과물을 내놓는 스탠스를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강력한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5월 FOMC에서 결과물 자체가 빅스텝으로 확정된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브레이너드는 연준의 부의장입니다. 파월이 의장이고 파월은 남성, 브레이너드는 여성인데 사실 실력으로는 이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훨씬 뛰어나요. 훨씬 경쟁력도 좋고요. 아무튼 지금 부의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인플레 낮추는 게 연준의 책무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파월이 계속 입을 여는 것을 기사화하다가 어느 순간 지난주부터 이 브레이너드의 입을 빌려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파월은 뒤로 물러나 있고 부의장이 전면에 나왔는데 원래 매파적인 사람들, 비둘기파적인 사람들, 매파적인 사람들 모두가 현재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오늘 나스닥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서 미 증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사실 어제 이쪽 확대를 좀 해주십시오. 자, 오늘 이제 20일선은 빨간색 딱 들어가니까 잘 보이죠? 네. 자, 잘 올라가다가 눌림목이 나왔는데 어제 음봉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 어제까지의 이 패턴을 보면 이전 저점까지 나스닥이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라 할 수 없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반격이 나와서 21선 위로 올라가 주는 패턴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한 패턴이 못 나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증시가 반등이 나왔어도 아직은 불안한 상황이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우지수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이제 어제 21선을 완벽하게 깨고 내려왔습니다. 다우지수도 상승에 대한 반납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솟구치는 양봉으로 다시 21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으면 시장은 추세 전환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시장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닥 증시입니다. 코스닥 노란색이네요. 이거 빨간색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못 보네요. 제가 빨간색을. 자, 어찌됐든 코스닥도 21선 밑으로 쳐졌다가 오늘 반등은 줬으나 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갈까 말까가 내일장에서 결정이 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넘어가기를 바라지만 못 넘어갈 공산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놔야 되는 시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 고엔스타 와서 항상 포트폴리오의 현재 시장은 30에서 50%는 현금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려왔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다. 그다음에 거래소 시장 볼게요. 오늘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습니다. 3천억 가까운 개인들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 일반 개미, 우리는 뭐다? 붉은 개미라고 했죠. 붉은 개미 입장에서 일반 개미가 물량을 내놓을 때는 시장이 저는 좋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려왔는데 여지없이 오늘도 그 이론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바짝 붙은 상황인데 돌파가 될지 여부는 내일 체크포인트로 가자. 못 넘어가고 밀릴 경우에는 이전 저점까지 일단 하락세를 염두를 해둬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하고 또 5월에도 빅스텝이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내일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내일 시장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키워드입니다. 가자 해외로 정말 가고 싶네요. 네, 이제 갈 때 됐습니다. 네. 이제 해외로 나가서 좀 여행도 하고 싶고 또 좋은 계절이 왔는데 오늘 또 엑셀이라는 또 변이 바이러스가 첫 번째로 노출됐다는 소식도 전해왔고 네. 또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6, 7월 달에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엔데믹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 심리가 나타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특히나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엔데믹을 가장 먼저 달성할 국가로 우리나라를 꼽았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방어를 잘해왔던 우리나라인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어요. 먼저 모멘텀 한번 볼게요. 이 부분하고 이어서 종목명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네,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많이 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네.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개인적으로 뭐 대한항공 브랜드 이미지도 좋은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품는 구조로 지금 시스템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안기는 쪽이 일단 탄력도 면에서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로운 거리두기가 발표가 되는데 이 새로운 거리두기 발표가 더 완화 스탠스가 나오게 되면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못 갔잖아요. 네. 못 갔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조정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얕은 돌림목이 들어갔었고 오늘 같은 날 다른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반등을 보여줬지만 이 금요일 기점으로 해서는 아마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매기가 한번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도 외국인 기관 쪽은 이 항공주와 리오프닝 섹터에 대한 매수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6월은 로마와 파리의 운항이 재개가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노선이 원래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6월 달부터 운항이 재개가 된다. 그리고 지금 항공주들 막상 작년 영업 실적을 뚜껑을 열어봤더니 고객을 많이 실어 나르지는 못했지만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성공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영업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도
이런 스탠스가 유지된다면 이제는 올해 1분기 넘어서 2분기부터는 이제 고객을 해외로 이송시키는 영업이익까지 뭐 첨부가 되게 되면 1분기 지나 2분기 영업이익이 저는 플러스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할 거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아시아나항공 차트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은 여기서 대바닥 쌍바닥에 한번 찍어줬었어요. 대바닥 쌍바닥을 찍어주고 이번에 거래량이 크게 연출이 되면서 돌파가 됐네요. 여기 21선 이제 빨갛게 하니까 잘 보이실 겁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빵 치고 올라왔어요. 빵 치고 올라간 다음에 눌림목 주고 다시 N자 파동으로 넘어가는데 이 N자 파동의 이 끝자락에서 앞전 매물벽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다. 이거는 벽을 한번 깬 것이다. 그런 이후에 거래량이 죽으면서 다시 눌림목을 주는데 21선 근처까지 눌림목이 잘 내려와서 지지해주는 패턴까지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부터는 사보자 금요일까지 야금야금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주 아시아나항공 투자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도 바로 알아봐야겠죠? 네. 일단 눌림목이 나왔으니까 튕겨 올라가는 N자 파동을 노리는 매매로 진행이 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까지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고 이후에 튕겼을 때 수익 실현을 하는 구조입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앞에 24,000원 라인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만 원 라인을 손절 라인 드리는데 24,000원 돌파해서 더 갈 수도 있고요. 24,000원 부딪혀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24,000원을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죠. 네, 내일 시장 공략주 아시아나항공은 금요일까지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내일 시장에서는 어떨지 고엔스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대장이 나왔고요. 오늘 또 핫했던 조선주, 코로나19 빠지지 않고 있고요. 정유주, 2차 전지, 콘텐츠, 철강주까지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종목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정말 많이 다 상승해서 일단 기분 좋게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일단 한국조선해양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오늘도 7%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죠. 자, 조선주는 여러분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오늘 푸틴의 발언과 함께 방위산업 관련 섹터들이 같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조선주가 같이 움직였어요. 물론 명분과 모멘텀은 수주 증가, 수주 기대감으로 움직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원론적인 걸 제외하고 왜 그런 모멘텀이 생겼을까를 뜯어보면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됐을 경우에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천연가스 관으로 통해서 천연가스를 수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미국의 셰일가스, 천연가스를 LNG선에 태워서 유럽으로 실어보내는 스토리로 이제 수입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거기 우리나라 LNG선 강국인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수주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수주량이 늘다 보니까 푸틴의 발언과 함께 저는 그것이 모멘텀 삼아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을 멋지게 빵 하고 돌파했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저는 미국 중간선거 11월이니까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길게 늘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조선주도 그만큼 모멘텀이 더 넓게 길게 열려 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LNG, 천연가스, 에너지 자원 섹터들도 계속 그 가격이 유지될 거고 어찌됐든 조선 섹터, 조선주는 한국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까지 면밀하게 체크포인트 가져가시면서 롱텀으로 가져가셔도 괜찮다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 상승의 수혜주로도 꼽히는 조선업인데요. 이게 계속 유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유가 상승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최근에 유가가 100달러 돌파해서 더 가려다가 어저께 같은 경우는 4%가 하락이 나왔었어요. 어제.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봉쇄령을 풀지를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석유를 계속 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공급 물가량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다시
다시 급등 나왔어요. 6% 다시 상승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점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가는 급등을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100달러 수준에서 120달러 이 근방까지의 박스권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유가 상승 수혜주로도 꼽히는 조선업, 내일도 그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 번째 만도 살펴볼까요? 오늘 주요 현대차 같은 고객사들이 또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죠. 고입니다. 만도는 제가 또 고엔스탑에서 추천도 드렸고 오늘 아마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가 나 있을 거예요. 이때 한번 수익 났다가 또 조정 나왔다가 오늘 다시 올라가는 건데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죠. 이 거리랑 무시하시면 안 된다. 장대 양봉이 터졌다. 자, 근데 생산량 증가 소식이 들려왔죠. 왜 만도에 생산량 증가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테슬라에 들어가는 부품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 부분과 함께 현대차, 기아차, 또 정의선 회장이 미국 방문을 해서 전기차 투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부품주들 그중에서도 만도가 탄탄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고 위에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을 한 후에 수개월에 걸쳐서 바닥을 다시다가 이번에 다시 20일 이평선을 올라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만도는 지금도 매력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만도는 내일도 그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네.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완화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는 네. 2025년까지 공급 부족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떤 계획들을 완성차 업체들이 갖고 있냐면 갖고 있는 재고를 아껴 쓰면서 시스템 반도체 들어오는 물량과 일정을 맞추면서 아껴 쓴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도 신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리고 중고차 시장이 계속 부흥이 되고 있죠. 가격이 안 떨어져요. 중고차 가격이. 거기다가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밝혔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물량은 상당 부분 시간이 좀 해결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특징된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있는 원익 PN이 오늘 LG전자가 전기차에 대해 뛰어든다는 소식에 오늘 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당분간 계속 고가 될 것이다. 저는 보여지는데 아마 엊그저께 원통형 배터리 수요에 대한 뉴스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원통형 배터리 수요에 대한 또 기대감은 테슬라가 불을 지폈고,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의 강자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그 원통형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원익 PNE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익 PNE가 오늘 LG전자에서 전기 충전기 섹터 사업에 좀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원래 충전기 사업을 하고 있었던 원익 PNE가 오늘 관심을 받은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모멘텀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바로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뉴스가 나올 텐데 폐 배터리 관련해서 원익 PNE가 또 이슈가 있어요. 오늘 원통형 배터리에서는 여러 종목군들이 다 움직였는데 그중에 저는 세 가지 모멘텀으로 움직인 건 단 한 종목, 바로 원익 PN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감히 저는 원익 PN이 추천주로도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원익 PNE는 오늘 세 가지 이슈로 내일도 고라는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할까요? 어떤 질문요? 네, 네. 이렇게 2차 전지 장비주 가운데서 또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장비주 중에요. 네. 장비주 중에서는 제가 또 수주왕이라고 소개해드렸던 네. PNT 엄청난 급등 나왔죠. PNT 같은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속 관심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보마그네틱 이런 장비 섹터들 관심 두시고, 또 장비 섹터뿐만이 아니라 동박 쪽에는 SKC가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고,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다른 섹터 소재들 대비해서 동박 쪽은 많이 못 갔습니다. 주가들이. 그래서 차분히 바닥 돌고 있는 동박 쪽 섹터들 그중에 한 종목 고르라고 한다면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거 괜찮고요. 그다음에 음극재 쪽 오늘부터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섹터들 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깐부처럼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얘기해 네네. 주셨는데요. 내일 시장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4%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하면 OTT 시장에서 정말 네. K-드라마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저는 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제가 엔터주들 소개시켜 드릴 때, 네. K컬처의 위상, 그다음에 K-팝의 트렌드를 발판 삼아,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삼아, 네. 이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강해졌죠. 사실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왜 제 머릿속에 내일가 박힌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미스터 선샤인. 아, 이병헌 씨 네. 주연했던. 혹시 스튜디오 드래곤 하면 네. 떠오르는 드라마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가장 네. 재밌게 봤던 소년 심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갯마을 차차차, 네. 그리고 또 사랑의 불시착도 있고 도깨비도 제가 제작한 걸로 알거든요. 네. 사랑의 불시착은 그 현빈 씨 나오는 거? 맞아요. 맞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도 아마 떠올리셨을 거예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아마 여기 스튜디오에 또 최현덕 전문가도 나올 겁니다. 최현덕 전문가가 마찬가지로 미스터 선샤인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아들 이름을 유진초이로 지었습니다. 네, 유진초이. 여담으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진초이라는 이름을 한번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선샤인이 그만큼 저한테 너무 재미있었고, 자, 이 미스터 선샤인을 통해서 기대감을 계속 키웠고 기술력과 컨텐츠를 강화했던 이 OTT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보시면 앞전 정고점이 빵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호탄이다. 앞전 매물대를 장악하는 첫 번째 양봉이고, 오늘 보시면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앞전 매물대를 장악해 줬기 때문에 그냥 내일부터 올라가면 보내주지만 여기서 음봉 하나 두 개 나오면 철저하게 저점 음봉 분할 매수를 가담하는 것이 저는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그런데 또 여기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또 5월부터는 마스크가 완전히 해제되고 네. 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은 네. 리오프닝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OTT 상품들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나운서 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꽂힌 드라마가 있어요. 네. 근데 제 주위에 저를 포함해서 제가 뭔가 꽂힌 드라마가 있다. 네. 그러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본다라는 거죠. 네. 뭐 핸드폰을 통해서든 자기 전이든. 그래서 저는 리오프닝이 돼서 막 활발하게 활동해서 OTT 쪽 매출이 줄어든다는 관점은 맞지 않다. 저는 이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 오히려 더 크게 강화될 것이다 보여집니다. 네, OTT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내일도 그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바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과 세아제강 2가지만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8가지는 고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 살펴볼까요? 먼저 나래 나노텍이 올라왔는데요. 15,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네, 차트 한번 바로 볼까요? 네. 나래 나노텍 15,600원. 자, 오늘 같은 날 반등이 못 나와줬죠. 네. 21선 못 넘어갔고 15,600원이면 아마 이 고점 라인에서 매수가 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여기서 20일 이동평균선 넘어갔으면 여기서 올라가줬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흘러내렸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도 살짝 양봉 나왔지만 21선 못 넘어갔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반등을 줄 때 21선을 제압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가를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돼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되죠. 타이트하게. 저는 손절 라인 19,500원 제시해드리고요. 깨지면 일단 절반이라도 비중 축소하세요.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21선 돌파 여부를 잘 보시고 20일 이동평균선 돌파가 되면 더 보유하시지만 돌파가 안 된다라면 과감하게 또 절반 매도를 해서 현금 보유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로 올라설 수 있거나 향후 시장이 흔들고라도 갈 수 있는 섹터로 전환하는 것이 저는 훨씬 좋다. 하루를 들고 있더라도 실적 기반으로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기업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어떨까. 잘 모르겠다라면 아까 고엔스탑에서 나왔던 언급됐던 섹터들로 포트폴리오 교체도 저는 제안드리고 싶네요.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나래 나노텍은 손절가를 19,500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해서요. 차트 보실 거는 정리해드리고 아니면 네. 고엔스탑으로 빠르게 많은 종목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네, 두 번째 종목은 대유 에이텍이 올라왔습니다. 1,490원에 매수하셨고요. 10%라고 비중이 나왔는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유혜택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보시고 자, 대성에너지 목표가를 말씀하시는데 이 네. 테마송으로 에너지주가 올라간 거라 차트 한번 볼게요. 11,900원에 10%니까 차트 한번 보면은 이미 목표가는 왔는데요. 매수가 11,900원에 오늘 12,200원이잖아요. 그래서 매수가를 잘못 주셨나? 대성에너지는 보시면은 20일선 장악됐죠. 포인트가 저는 딱 정확합니다. 20일선 장악됐으니까 추가 반등을 기다리시고 리스크 관리는 21선 라인이 있는 12,000원에서 12,000원에서 11,5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종목 보죠. 다음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 네. 44,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인데 보유하세요. 자, 결론. 왜? 자이언트 스텝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섹터는 보유해야 됩니다. 왜냐면 미래 성장성. 다만 이건 있어요. 금리 인상 기조 때문에 성장주들이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성장주이긴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게임주들이 다 무너졌었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섹터들도 흔들릴 수는 있는데 저는 중장기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 자이언트 스텝은 보유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깐부님 눈 빠지도록 기다렸어요. 한국 BNC 15,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와달라고 하시니까 차트 바로 볼게요. 네. 15,600원에 10%. 자, 20일동 평균선 넘어갔다가 다시 밑으로 쳐졌습니다. 끝났죠. 끝났습니다, 이거. 도와드릴게요. 절반 당장 내일 매도하셔가지고 종목 교체하세요. 아까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됐잖아요. 만도, 대우조선해양, 그죠?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으로 모멘텀 살아있고 실적 기반 가능성 있는 기업으로 바꾸자. 절반은 눈 질끈 감고 끊어내시고 종목 교체하세요. 다음 종목 보죠. 네,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선제 7,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한국선제 보유. 네, 보유 의견 드리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드림어스컴퍼니 5,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예, 드리머스 컴퍼니도 보유. 네, 보유. 다음 종목은 박셀바이오 45,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자, 바이오가 오늘부터 반격 시작됐습니다. 이제 아마케가 오늘 날짜로 마무리가 되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바이오, 똘똘한 바이오주들은 움직임이 시작될 겁니다. 박셀바이오도 일단은 기대감을 일단은 유지하시고 추가적으로 돌려 세우는 파동을 한번 기다려보자. 바이오주도 오늘 반등해서 포함시켜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네, SK 스퀘어. 네, 보유입니다. 네, 보유. SK 하이닉스 지분 갖고 있고 차트 완전 대바닥입니다. 비중은 충분해요. 더 이상 사지 마세요. 사마콘대에서 명품이죠. 들고 가세요. 7,000원 20%. 네. 주가 바닥 찍은 건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니스는 시간 좀 걸려요. 풍력인데 빼놓을 수 없죠. 신재생에너지 풍력 빼놓을 수 없고 태양광 수요를 줄이고 풍력을 늘립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주도를 못하고 있는 것은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엄청난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 건데 업종 모멘텀은 살아있다. 자, 3부 토건. 저는 토건 네. 플러스 건설주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저는 이건 노코멘트. 유상증자 말이 있던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유상증자 받지 마셔라. 종목 교체가 낫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 3부 토건 비리 정말 많습니다. 비리 덩어리예요. 3부 토건. 삼성전기 17만원에 10%, 삼성전기 명품이죠. 추가 매수 가능. 대한금속
5,750원에 비중 10%. 고엔스탑으로 알려주세요. 고죠, 고. 네,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맥주가 리오프닝주로 매수하셨다고요? 글쎄요, 리오프닝과 상관없이 오히려 맥주 소비량은 더 늘었지 않습니까? 집에서 저도 맥주 한두 캔씩 먹고 자는데, 저는 리오프닝이랑 상관없이 소비 섹터죠. 예, 제주 맥주는 제가 안 먹어봐가지고 뭐라고 브랜드 평은 못하겠지만, 저는 보유가 좋다 말씀드립니다. 네, 보유 의견 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이거 스튜디오 산타도 엔터인데 이거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복을 왜 포기합니까? 포기는 예, 김치 담글 때나 하는 거죠. 네, 포기하지 마시고. 예, 포기하지 마시고 스튜디오 산타 가져가십시오. 네. 레고캣 바이오 아까 같은 섹터로 보시면 되고요. DB하이텍 15%까지 매수가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8만 좀 원. 넘어가요. DB하이텍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찌글대는 자리인데 DB하이텍 실적 좋고 자리도 눌림목 자리예요. 바이오니아. 네. 추매해서 평론가 낮춘 건데 더 추매하면 안 되죠. 더 추가해서는 안 되고요. 요 정도만 그냥 유지하세요. 또 이것도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 반등시 매도입니다. 바이오니아도. 네. 요거는 다르게 봐야 돼요. 자, 하이브. 하이브가 지금 군대 이슈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렇죠. 게임 산업에 진출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높게 점수를 주고 싶고, 하이브는 일단은 홀딩으로 보유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삼부토건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삼부토건. 네, 다음 종목 로지시스 7,700원에 10%. 로지시스 보유. 네, 로지시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올라왔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대바닥권입니다. 이제 바이오 쪽 움직이는데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ABL 바이오, 그다음에 추천드리고 많이 올랐었던 바이넥스, 그다음에 그때 기타 등등 굵직굵직한 바이오 섹터들은 관심 두셔도 좋다. 대웅제약 보유해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대웅제약 보유하셔야겠죠. 이따 녹청 꼭 하십시오. SK, 지주사 SK는 이거는 아예 장투하세요. 아예. 마음 먹고 매달 급여의 일정 부분을 불입해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축한다는 개념으로 그렇죠. 가면 되는 거죠. 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72,000원에 비중 50%. 자, 이제 꼼짝마예요. 비중이 50%죠? 네. 제가 매도한다고 해도 매도 못 하실 거고요. 이거는 그냥 묻어두셔라. 묻어두는 기간 동안에 수익이 안 난다? 자식한테 증여하셔라. 네. 삼성전자는 그냥 묻어놓으셔야 됩니다. 너무 싸요, 지금 네, 삼성전자. 다음도 대장주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12만 원에 비중 35%입니다. 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자, 이거 하나 힌트 드릴게요. 5월달 지나가면 이제 정권 이양이 완료되고, 5월 말경에 바이든이 방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때 올려선 안건이 뭐냐면, 반도체와 배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모멘텀이 살아있다. 바이든 방한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도 바로 알아볼까요? 다음 종목 TNR 바이오팹 5만 이거 명품이죠. 이거 왜 매도합니까? 예, 보유하세요. TNR 바이오팹 하나 추가요. 예, 아까 바이오 제가 괜찮게 보는 것 중에 하나 TNR 바이오팹 추가하고요. 네, 다음 팅크웨어 자율주행 이슈 LG전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달고 가고 있는 거고, 팅크웨어는 보유가 좋다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올라왔던 한국조선해양도 올라왔는데요. 보유죠. 아까 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매수도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유진기업 5,230원에 6%라고 자, 하십니다. 유진기업은 유진자가 들어가서 저는 좋기는 한데 네. 이거 지금 건설 저는 안 좋게 본다 그랬죠. 왜냐면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파트 기준으로 분양 세우려면은 원자재 가격 30%가 증가됐어요. 비용이 너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주 굉장히 안 좋다. LG전자 궁금하다 하셨는데 LG전자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외쳤죠. LG전자 일주일 동안 어땠어요? 바닥 찍고 올라왔습니다. 제 말이 맞았죠. LG전자는 묻지 마세요. 그냥 묻어놔요. 아시겠죠? 제가 추천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좋게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은 LG전자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의 깐부 이정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